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게 뭐야? 갑자기 배경이 이럴 수 있는데 내 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수업을 찍었는데 학교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녹화한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가 좀 좋진 않을 거예요. 집에서 쓰는 이렇게 게이밍 헤드셋이 있는데 이 게이밍 헤드셋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페이지가 어디냐면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라는 아마 166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갑자기 왜 여기로 넘어갔냐면 그 바로 전 단원이 아마 요 사회 문화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같이 수행 평가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라는 이 파트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 정치란 무엇일까라는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짤을 잠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학창 시절 때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좀 괴롭힌다던가 아니면 약간 은근하게 따돌리는 상황이 생겨요. 어떤 친구가 나를 이제 이런 식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치질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런 경우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따돌림 그런 느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아마 남학생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해당할 텐데 롤이라는 게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실력은 여러분의 게임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우스도 중요하지만 이제 친구와 얼마나 좋은 의사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보통은 우리 팀의 정글은 잘 게임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대팀의 게임은 잘하죠. 그래서 맨날 게임이 져서 나는 잘하는데 왜 상대팀은 잘해서 맨날 이러면 입고 하니까 하면서 막 짜증내는 그런 짤인데 이런 것처럼 방금 얘기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정치질 또는 정치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원래 여러분이 뉴스라든가 보는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여기 국회의사당 보이죠? 이 국회의사당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막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막 국회 뭐 의장이 땅땅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뉴스 같은 데 짤로 막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좀 더 정확하게 이 정치의 모습이 여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미리 말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나리부터 한우리까지 말하고 있는 이 4가지는 참고로 모두 다 정치에 해당합니다. 어잉? 무슨 소리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활동이요. 응, 막상이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또는 학급 회의에서 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 이런 키워드를 보게 되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야기, 말, 터킹 그리고 또한 뭔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죠.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뭐가 있냐? 바로 무엇인가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뭔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바로 간단히 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건 넘어가고 자, 우선 정치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원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뉴스라든가 다양한 매체 등에서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 법을 땅땅땅 만든다든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뭐로 되면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사람 뭐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수립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원래 좁은 의미의 정치인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도 어쩌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사회 여러분 수많은 구성원들이 대립을 하기도 하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정하고 합의하는 모든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의 학급 회장 있잖아요. 회장들이 딱 앞에 나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2차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땅땅땅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 그리고 또는 뭐 주민회의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다 정치에 들어가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의사 결정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롤이란 게임 같은 경우도 야 미드 한타를 하자 아니면 탑을 가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야 우리 체육복 뭐 할래 아니면 우리 이번에 뭐 반티 뭐 정할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어렵잖아요. 끄떡끄떡. 자, 그래서 옛날에 아주
뭐 이런 거 있잖아.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런 분들,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예전에 철학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치가 왜 생물과 같다? 정치이 왜 정치적 동물이야? 어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의사결정,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 아니면 누구를 빼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를 통합하고, 또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가 정치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아까 중요한 포인트, 정치의 의미에서 여러분은 위의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다 뭐라 한다?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자,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사회 통합과 또한 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린 가볍게 스킵을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정치와 정치 생활. 우리가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간단히 말하면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가 뭐 자기 맛대로 막 화를 내거나 짜증내면 안 되겠. 이런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바람직하게, 우리는 초딩이 아니라 우리는 중딩 이상이니까 좀 더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친구들은 키보드를 잘 눌리면 되게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해당하는 거 아니고 국가가 해당하는 거.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단순하게 한쪽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데,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바로 여러분이 해야 돼. 바로 여러분 시민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 문제에 아주 해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학급회의를 한다고 쳐봐. 학급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응 하던가 말던가, 응 나 모르겠다 나는 그냥 배째,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자기의 의견을 열심히 어필하고, 또는 친구가 얘기하고 있으면 열심히 경청하거나 듣거나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 자유라든가 권리도 모두 다 존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말도 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 예를 들면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 아니야 난 몰라 듣기 귀찮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친구도 듣다가 화가 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타인의 자유라든가 권리라든가 상대방의 입장도 잘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감시 및 정책 비판인데, 이건 아직까진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성숙한, 나중에 시민이 되었을 때, 앞으로 성인이 되게 되면 이런 같은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라든가 아니면 교과서 왼쪽에다가 잠깐 적어볼게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여러분은 둘 다 중요하니까 시민의 자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시민의 역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던가 비판하거나, 또한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매우 중요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민 다 각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한 노력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정책을 뭐 확인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좀 더 여러분의 밀접한 얘기, 학교라면 어떻게 할까? 학교라면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예를 들면 뭔가 불만이 있거나 하면 학교 뭐 게시판에 테러,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 같은 것을 뭐 담임 선생님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알림함이라고 있어요. 교무실 앞에 아마 있을걸요? 교무실 앞에 넣으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내용을 적어서 쓸 수도 있고, 또한 학급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교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교복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물론 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우 막 겨드랑이 껴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등하면 등 다 찢어져요. 하면서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작은 사이즈를 구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여러분이 설문조사 같은 걸 쓴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시및 평가 등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를 위한 노력들이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여러분은 아직 사회 정치 활동보다는 학교라든가 여러분 다양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음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한쪽으로 모든 게 쏠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이 균형이 중요해요. 왜냐면 한쪽으로 모든 게 올려. 예를 들면 국가가 너무 강해도 그렇고 시민이 너무 강해도 문제예요. 최근에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 아마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사회 이슈에서 불편러라고 봤던 표현하는 게 있어요. 불편러. 그래서 뭐만 하면 다 불편하다, 뭔가 기분이 나쁘다. 유튜브 양성에 최근에 뭐 이슈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런 모든들 비판들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발전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판을 다 무시하거나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것도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마 뭐가 있냐면 교과서 169페이지에 있는 활동 내용입니다. 땡땡상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A단체와 B단체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내가 간단히 읽어보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쭉 나와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읽는 것처럼 산을 오르며 해서 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뭐 막을 수 있습니다. 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B단체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는 이제 주장도 근거도 부족하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봤을 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동네에 괜찮은 산이 뭐가 있을까? 궁산? 궁산은 좀 약한 것 같고 한 우장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우장산. 우장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여러분 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안 탈 것 같네. 우장산은 좀 예매하긴 한데 어쨌든 우장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산책할 때 좋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뭐 다양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반대로 돈 낭비다 또는 산을 오르게 되면 자연 환경을 훼손할 위험도 커진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땡땡산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떠한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A단체와 B단체가 각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자, 잘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고 두 번째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1번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떠한 주장에 동의하는지 그거를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 예를 들면 난 케이블카가 필요해요. 어떤 친구는 난 케이블카가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뭐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걸 베껴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항상 사회란 거 뭐 무조건 정답이 있는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주장에 왜 동의하는지 아니면 왜 반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사회 과제입니다. 과제. 써보세요. 자,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보게 되면 찬성 같은 경우에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 좋다.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자연 훼손도 막을 수 있다. 또 어떤 친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되는 것보다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자연도 훼손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골라서 한번 써보고 나중에 이거를 조합해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것을 조합하고 하는 것들 모든 과정들이 다 뭐다? 바로 정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자, 이번 두 번째 파트가 되게 되면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에서 여러분이 민주 정치가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사회도 가르치지만 역사도 가르쳐요. 여러분이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아마 나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사회 말고 역사로서. 그래서 역사 얘기하면 사실 시간 엄청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아마 모니터 앞에서 꾸벅꾸벅 잠을 자거나 아이고 졸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빠르게 핵심만 팍팍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의 발전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보고 오늘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 나라, 이 그림의 사진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아요?
아는 친구들은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박수를 막 쳐주고 싶네요. 이게 어디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넘버원 국가가 바로 그리스인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고 아마 여러분 그리스는 뭐로 아마 밀접하게 들어봤냐면 옛날에 막 아테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아폴로 먹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제우스 맞아. 제우스라든가 아니면 헤르메스 아이고 신발인가 어쨌든 수많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있어 신화 이런 것들에 가장 관련된 국가가 바로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에서는 옛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리스의 높은 동산 같은 게 있어요. 마치 궁산에 있는 그런 동산 같은 느낌인데 이 동산에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여기에서 실제로 사람들 시민들이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대표적인 여기 나와 있는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의논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던 이런 것들 과정이 바로 아테네의 시민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앞으로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를 들면 식량 이번에 뭐 만 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앞으로 전쟁을 앞으로 할 건데 우리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모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런 것을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라든가 뭐 광기토대왕 이런 옛날 시대는 다 왕이 모든 걸 최종으로 결정했는데 여긴 좀 달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든 수많은 시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와 여기에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지막에 나왔죠.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테네의 주인이었네요. 이렇게 말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근데 빈칸이 안 보이네. 몰라 넘어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민주정치가 걸어온 길이라는 이 파트를 좀 보게 되면 뭐 복잡하니까 그냥 큰 거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사회적 배경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영토가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영토가 큰데 당시 그리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거의 도시라고 하니까 거의 강서구에 있는 양천구청 크기의 조그마한 동네, 엄청 작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토도 작고 사람도 적으니까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번에 자리에 모이긴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으니까 100명, 200명 정도 모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정치를 했던 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성인 남성만 뭐야 여자는 왜 빠졌어? 당신 그랬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외국인들은 다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고대 아테네는 뭐 민주정치고 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했으니까 야 완벽한 시대였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남자만 들어가니까 여자 없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지나고 나서 최근엔 근대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거의 약간 가까운 시대예요. 어쨌든 이 근대 시민에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돈이 많은 상공업자 지금 따지면 뭐 삼성, 현대 같은 돈 많은 이제 상인들 말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만 많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자유라든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게 벌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넓어 가지는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역사 시간에 얘기하고 좀 더 중요한 표현은 요거예요. 요게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봅시다. 대의 민주정치.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민주적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를 안 하거나 둘 중에 아주 극단적이에요. 흑백같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 여러분들 대표를 뽑죠? 대표적으로 뭘 뽑지? 바로 학급 회의에서 학급 회장을 뽑잖아요. 회장과 부회장 이런 것처럼 여러분을 대표하는 회장과 부회장을 뽑아서 뭐 보내는 것처럼 시민들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회의원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의회를 보내가지고 가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대의는 큰 뜻이란 뜻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대표하다는 뜻이에요. 대표. 의라는 것은 의견이니까 나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정치에서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대의 민주정치.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성별 여성 없습니다. 신분도 낮은 사람 안 돼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민주정치라고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한계점이에요. 이 근대가 어느 정도냐면 대체적으로 한 1800년대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1800년대. 라떼는 시대를 훨씬 넘어서서 아주 옛날 옛적의 시대를 말합니다. 미안해. 글씨가 마우스로 쓰니까 좀 엉망진창이네.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역사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넘어가면 되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최근 아마 여러분의 라떼 하는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여러분 나이가 안 되니까 물론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20살 넘게 되면 만 19세 넘으면 여러분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 제도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제도, 여성 이런 거 상관없고 신분 당연히 없죠. 모든 사람들이 나이만 참여되면 모든 사람들이 선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대중 똑같은 말이에요. 성별과 신분 재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제도가 현대 민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현대 민정치가 모든 게 100%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급 회장을 잘 뽑으면 참 좋겠지만 부학급 회장이 약간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 친구가 되게 되면 여러분도 답답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의견들이 다 반영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한 여러분이 순간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그 순간만 정치에 참여하지 그 외에는 평소에 정치에 참여하는 의견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을 보완하려는 태도, 뭐 평소에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긴 한데, 물론 아직까지 좀 부족하긴 해요.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요 1번을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건을 찬성한 시민은 손을 들어주세요. 난 찬성이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직접 하잖아요. 직접. 자, 우리는 시민이 아닌 거야. 세금을 많이 내는, 돈이 많은, 쩐이 많은 사람들. 마지막, 나는 시민에서 모두 정치에 참여해. 여성 상관없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써보냐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성인 남성이 옛날에 아테네였다면, 근대 민중치는 토지를 많이 가지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는 성인 남성. 아직까지 다 특징이 뭐냐면 펜이 어디 갔냐? 남성. 그렇잖아?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다 포함한 여성, 남성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나이가 차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답을 미리 보지 말고 여러분의 특징과 한계를 표에 간단히 연필로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시간 줄 테니까 답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한번 퀴즈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시간 잠깐 줄게요. 자, 잘 되었을 거라 보고 한번 봅시다. 고대 아테네는 모두 지적 민중치,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여성과 노예가 외국인이 모두 참여할 수 없었다. 근대 민정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의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일부 소외되는 경우가 가끔은 발생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과제는 요거예요. 쭉 넘어가서 요거 있잖아. 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이 내용들 여러분이 A와 B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A단체, B단체. 자신이 어느 쪽 주장이 동의하는지 바로 찬성과 반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짧게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서 한번 정치가 이렇게 하는구나. 맨날 여러분 키보드 막 두들겨 가면서 하는 게 정치가 이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정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입장 같은 걸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화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마이크라든가 화면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하고 다음에도 좀 약간 좀 더 좋은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